자, 그리고 물론 좋은 주식이지만 뻔하디 뻔한 미국 ETF 뭐 QQQ라든지 뭐 DIV라든지 그런 거 말고 그다음에 한국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 기리세 기리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리분들. 혹시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아, 이제 세뱃돈을 줄 나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는 세뱃돈을 받았겠군요. 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고요? 아이고. 그래도 올해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기겠죠 뭐. 어쨌든 새해 결심으로 주식을 시작하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은 시작했지만 아직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자녀에게 혹은 본인 스스로에게 주식을 사주고 싶지만 매일매일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합한 설 끝나고 매수한 뒤 딱 1년 동안 덮어놓고 볼만한 ETF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취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새해 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벼락도 한번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속물 아니냐고요? 누가 그랬죠? 아마 메이웨더일 겁니다. 세상에 돈이 다는 아니지만 또 세상에 돈만한 게 없다. 그리고 그거보단 더 중요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Let's get it! 자, 오늘의 주제는 세뱃돈으로 살 주식입니다. 그리고 ETF죠. ETF를 고른 이유는 조금 뒤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좋은 주식이지만 뻔하디 뻔한 미국 ETF 뭐 QQQ라든지 뭐 DIV라든지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한국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주식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 기릿은 뭔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해서 직접 제가 다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5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것도 추천하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천드린 이유도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요. 한번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아마 여기저기서 유튜브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뱃돈 재테크란 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 세뱃돈 주식으로 불려줄까? 사실상 이렇게 적고 결국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 다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융실무자들이 권하는 세뱃돈 재테크. 그 다음 뉴스는 엄마가 맡아줄게는 그만 아이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자 라는 뉴스군요. 참 맞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우리가 세뱃돈을 받으면 어머니 아버지 손으로 싹 들어오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나중에 너 성인 되면 줄게 라고 하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 우리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슈킹 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요? 아이고 기리사 너 세뱃돈 받았구나. 엄마가 이거 주식에다가 투자해서 요즘 주식 열풍인 거 알지? 엄마가 이거 주식 잘 투자해서 불려가지고 너 성인 되면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리씨 성인이 되었군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가서 말을 하죠. 엄마 나 지난번에 가져간 세뱃돈 그 주식 어떻게 됐어? 아이고 어떻게 상장 폐지됐어 라고 말을 하면은 합법적으로 슈킹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 중에 증권사에서 추천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봐봤습니다. 자녀 세뱃돈 주식으로 불려줄까? 1순위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도 유망.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왜냐면 시가총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건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기릿은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시죠. LG전자, 삼성전기, 이마트, 네이버, 미래에셋, 대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 SDI, 네이버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세뱃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문제점 아닌가요? 세뱃돈으로 이렇게 주식을 불려주려고 하는데 세뱃돈 받아봐야 얼마 받나요? 저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이 받으면 한 20만 원 정도 됐나? 그 정도 최고 기록이 있는 기억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또 많이 받아봐야 뭐 한 3, 40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는 LG화학 하나도 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뱃돈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라고 권유를 하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은 엄마가 맡아줄게는 그만 아이 세뱃돈으로 주식 사준다. 아까 그 기사죠. 40대 변리사 김모 씨는 어린 아들이 명절 등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난해 초 아이 명의 주식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해 현재 수익률이 무려 70%. 대단합니다. 슈퍼개미가 여기 있었군요.
아이 주식 계좌에는 1천만 원 가까운 목돈이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들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파파개미, 마마개미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미리 증여를 시작하면 나중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증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증여하는 김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부모님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모님도 주식을 잘 모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부모님이 주식을 잘 아신다면은 이렇게 추천하는 종목을 잘 보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스스로 진행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래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세뱃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삼성전자, 나스닥 ETF, 코덱스 200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고민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전까지, 그 다음에 자고 나서도 생각을 했지만 전혀 10년 뒤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짧은 걸로 가자 라고 해서 딱 1년, 다음 설까지만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매년 갱신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다음 피드백 영상은 내년 설날에 있을 예정이라는 거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때 그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조건은 세뱃돈으로 사는 거니까 10만원 이하의 주식을 고려했는데 10만원 이하만 고르기도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부모님도 주식을 잘 모른다고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은 좀 위험할 수 있다. 타이밍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전 및 편의를 위해서 ETF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가 네 돈은 우리가 이렇게 주식에다 좋은 데다 넣어놨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죠. 키리사, 너 매운맛으로 할래? 순한맛으로 할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직접 설명을 들어보고 부모님도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저거는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네 돈은 어디에 넣을래? 라고 물어볼 수 있게 그렇게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매운맛은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세뱃돈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도전적인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운맛은 1년 동안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그때는 알아서 매도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거 20%가 넘었습니다, 빨리 파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매운맛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3100 시대입니다. 갑자기 코스피에 무슨 일이 생겨서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코스피가 다시 2500, 2600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어떤 종목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한맛은 은행보다는 좋다가 목표입니다. 자, 요즘 은행에 넣어봤자 1% 되나요? 2%? 2%도 주는 데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2%를 한다고 해도 세금 떼고 혹은 이런저런 조건이 많죠. 얼마까지만 2%가 되고, 그래서 은행보다는 더 좋은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안정감 있는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있으며 아래 종목들은 소액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운맛 ETF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ETF가 매운맛이 되기는 쉽지 않죠. ETF는 원래 안정감을 위해서 만든 주식이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정감 플러스 우리는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깨닫고 난 다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안에서 이 주식이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종목을 따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G 테크입니다. 자, 최근 흐름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보수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데 1년에 0.45%가 적혀 있군요. 그 다음에 이 돈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주가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그 가격에 자동으로 0.45%가 깎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성 자산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KMW, 리노공업, 에이스테크, RFHIC, 서진시스템, BH, 솔리드, 한미반도체, OE솔루션 이렇게 10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기리님? 그거는 이때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이 주식들이 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5G를 왜 선택했나? 이제 5G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 5G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5G가 원래 작년에 떴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5G에 투자한 나라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기대했던 5G 투자자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길이는 이제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못했던 투자만큼 올해 진행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 5G에 2년간 25조 원 투자. KT 올해 5G 가입자 650만 명 넘을 것.
보급률 45% 전망. 자, 5G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원래 5G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첫 번째, 5G 요금제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싼 5G 요금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G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걸림돌이 되었던 5G 요금제 가격이 내려가서 이제 그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전부 다 5G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 열풍도 대단합니다. 5G 넘어 벌써 6G, 미중은 이미 기술 냉전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 불붙은 미국 주파수 경매 5G 중대역 주인 찾는다. 그리고 5G 중대역 주인을 찾고 난 다음에는 자연히 5G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어마무시한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미국 5G 잭팟.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즌과 5G 장비를 공급하는 약 7조 9천억 규모의 계약을 달성했다라는 뉴스에 그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관련 뉴스를 조금 보시면은 우선 통신 3사는 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내년까지 약 25조 원의 유무선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5G 투자세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 평가를 강화해 5G 등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사상 최고 불붙은 미국 주파수 경매 5G 중대역 주인 찾는다. 사상 최대 입찰 금액을 기록하며 치열한 경쟁을 보여준 미국 5G 중대역 주파수 경매가 사업상 할당 단계에 진입한다. 그래서 주파수 입찰 가격이 높은 만큼 5G 투자를 적극 집행해 수익 추구에 나서야 한다. 이에 2025년 말까지 8조 원 통신장비 수주를 체결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통신장비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준영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미국 5G 투자 사이클의 원년이며 이번 주파수 경매는 미국 5G 투자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라며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미국발 수주는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5G에 대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G 어떤 기업이 수혜인지 잘 모르고 시간도 없으니까 역시 ETF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ETF를 첫 번째 매운맛 ETF로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누구나 인정하는 수소 경제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펀드 보수는 0.45%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이렇게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주 매운맛이 따로 없습니다. 자, 주요 자산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자동차가 들어있군요. 그리고 한온시스템, 두산퓨얼셀, 한국가스공사, 효성첨단소재, 사마콘덴서, 상하프론테크, 미코, 일진다이아 이렇게 포진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관련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첫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착공 3만여 가구 전력 생산. 이제 수소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죠. 그리고 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 지난주에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규 설립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 수소차 시장 2025년경 20만 대 규모 성장 기대를 하고 있고 현대차 중국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딱 하나만 알려드리자면은 배터리, 그러니까 충전이죠. 충전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가면 거의 몇 시간 동안 꼽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분들에게는 불만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기 충전이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 어디 애매한 구역 있죠. 가면 한 30분, 1시간 정도 가는 거리. 그거를 계산을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된대요. 괜히 갔다가 돌아오다가 야 전기가 없다. 야 어떡하냐?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충전하는데 빠르면 그나마 괜찮겠죠. 하지만 충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우리 기름 넣는 것처럼 단 5분 만에 바로바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큰 차, 대형차 있죠. 화물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전기 충전하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물차에는 수소차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전기차가 나쁘다, 수소차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운맛 ETF는 수소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2차 전지죠. 네,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와 수소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펀드 보수는 0.4%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종목은 아마 우리에게 모두가 친숙한 그 종목일 겁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케미컬, SKC, 에코프로비엠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후성,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리고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 연기금의 픽, 그 종목 아닙니까? 연기금이 사랑한 이유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ETF를 사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항상 사고 싶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돈 100만 원으로 한 개도 사지 못합니다. 그만큼 비싼 종목을, 하지만 단 만원대에 이 많은 종목들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큰 장점이겠죠. 자, 관련 뉴스를 보시면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자, 방금 전에 나온 속보 뉴스입니다. LG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최종 승리, SK는 결과 유감. 하지만 사실상 결론이 나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원래 SK는 지는 게 당연했고, 그 다음에 이제 LG는 이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SK 주주분이거나 아니면 LG 주주분이면 머리 아프겠죠. 아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거야? 하지만 ETF를 사면 그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얘가 이겨도 되고 얘가 이겨도 됩니다. 어차피 같이 성장할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뉴스. 테슬라 전기차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결제할까? 이런 뉴스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애플카로 한창 뜨거웠던 기아, 그 다음에 애플카에 엄청나게 되었죠. 그래서 애플 따윈 필요 없다는 소식입니다. 플랜 S 기아, 세상에 없던 전기차 7종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그런데 돈을 많이 주겠죠. 어쨌든 LG전자 전기차 모터 생산 라인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488km 주행하는 순수 전기차 아우디 e-트론 GT도 최초 공개. 단순히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테슬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2차 전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용량 전망은 이렇게 쭉 엄청나게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경제성이 안 좋았죠. 이 초록색 선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배터리 팩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나오고 있고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팩 가격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내연기관이랑 비교해서도 경제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 다음 플러스 환경보호는 덤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매운맛의 특징이 있죠. 5G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매운맛에 넣어놨고요. 언제 시작할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사실 시작한다고 했지만 올해로 미뤄지게 된 거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두 개 이미 상당히 오른 종목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주도주는 계속 주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내려올 때도 가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선정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불닭볶음면 가벼운 맛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ETF는 코덱스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 자, 그런데 기립. 은행이 안전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게 오를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뭐 은행에 뭐 한대. 그것도 나 뉴스 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향후 한 2, 3년간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다는데, 그러면은 은행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기릿은 은행은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주요 자산은 하나금융,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뉴스죠. 당분간 금리 인상 없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런데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B2 영끌족 어쩌나. 미국 30년물 금리 2% 뚫었다. 기대감인가 과속인가? 갈수록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금리랑 은행 주가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던 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였습니다. 은행에만 넣어도 5%를 주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이제 완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의 차트를 보시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2008년에 뚝,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지금 바닥에 위치했을 때 은행도 바닥에 위치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와 은행 지수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경제 성장률과 기준금리, 은행업 지수 추이를 보시면 세 개가 똑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뉴스를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경제 성장률 3.1%로 상향. 결국 계속 상승하게 되고 한국은 이번에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올해 전망은 어마무시합니다. 전 세계는 5.2%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금리가 상승하면은
은행의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짧게 설명해 드렸지만 더 깊은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은행 주식이 앞으로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으니 관심이 있다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한 맛입니다. 타이거 화장품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화장품은 좀 순한 맛이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만 넣자니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매콤한 화장품을 같이 넣어서 1대1로 매수하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ETF와 ETF를 섞어서 기릿 ETF를 만든 거죠. 그런데 펀드 보수가 조금 흉악하긴 합니다. 0.5%나 되는군요. 그리고 구성자산을 보니까 코스맥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G, 한국콜마, 콜마 B&H, 한국콜마홀딩스, 현대바이오랜드, 네오팜, 연우 이렇게 위치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산업이 지금 좋지만은 않습니다. 애경산업, 화장품 부진의 실적 악화, 뷰티 매출 1위 대준 아모레퍼시픽 증권가 목표 주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차트를 보면은 주구장창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화장품이 상태가 안 좋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면서 화장품을 상대적으로 덜 쓰고 실제로도 화장을 50%는 덜 한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화장품을 덜 쓰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화장품을 당연히 안 사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왜냐? 첫 번째는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면 다시 화장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발전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말 그대로 중국에 살고 중국에 죽는 기업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망하기 시작한, 망했다고 하면 좀 그렇군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중국이 한국을 때리기 시작한 한한령 그 이유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중 정상통화 시진핑 방한 위에 긴밀히 소통, 왕이 마스크 가리키면서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시진핑 방한이 성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2019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내년 상반기에 방한 확전적이라고 했는데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왔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거는 우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시진핑 아저씨가 한국에 방한할 그런 군부를 떼고 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항상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한한령이 좀 풀리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화장품은 다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는 결국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장품의 가장 나쁜 시기는 지나갔다 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뱃돈을 위한 ETF 추천 총 3개 플러스 2개, 그래서 5개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산업의 성장성이 보인다면 충분히 주린이 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하는 ETF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3개, 2개로 나눠놨지만 그 5개를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 설까지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목표 수익률이 있을 겁니다. 그 목표 수익률이 넘어섰다면 과감히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 중에 50만 원은 바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만 1년을 가는 거,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ETF 5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시였습니다.